내란 잔재 청산과 이재명 정권 실정 심판을 내세우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완벽한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민생은 뒷전, 광내기만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첫 무대는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직후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이석하는 게 관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재판 내용과 관련해선 증언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3권 분립 파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관례를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3권 분립 원칙을 저희가 파괴한다라면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 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여야 간 고성과 충돌이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서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고 인터폴 등 국제 경찰 기구와의 합동 작전도 펼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내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3일 서울에서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 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수사 공조를 위한 경찰관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해외 경찰기관에 파견 나가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제도로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직접 소통하는 만큼 현지 발생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또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잦은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 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인력이 3명뿐이라 급증하는 범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20대 대학생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기 위해 국가수와 합동으로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해 부검을 추진하는 형사사법 공조도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TF에는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지 당국과의 협조 방안 등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은 중국인 조직원의 협박에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한국인에게 마약 투약을 강요한 중국인 조직원은 2년 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20대 한국인 마약 강제 투약.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를 찾았던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 씨는 범죄단지에 감금돼 마약 투약과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KBS 보도 이후 외교부는 현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박 씨 살해 혐의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거된 3명은 박 씨 시신 발견 당시 주변에 있던 조직원일 뿐 마약 투약을 강요하는 등 실제 고문에 가담한 핵심 용의자 2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핵심 용의자 가운데 영상을 촬영한 중국인 A씨. 알고 보니 2년 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도 연루된 거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범죄 조직이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학생 10여 명에게 나눠준 마약 음료 사건. 이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에겐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집중력 향상 음료라면서 나눠주고
이제 조금 시험하면서 이제 한두 평 써달라고. 음료에 섞은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들여와 국내로 공급하는 과정에 20대 박모 씨 고문 영상을 촬영한 중국인 A씨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당시 대대적 수사로 주범이 징역 23년형을, 캄보디아 공급책 역시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끝내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고 대학생 고문 사망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빨아라고 더 세기. 더 빨아. 박 씨의 시신은 2달 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피해를 본 정부 행정 시스템 가운데 36.7%가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9시 기준으로 복구를 마친 시스템은 전체 709개 가운데 260개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 대표 누리집 등 12개 시스템이 어제 추가로 복구됐습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불이 났던 8 전산실에 전기 공급이 재개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지적도 겸허히 수용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매간 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관련된 인물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건데요. 자, 취재 계획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주 기자, 오늘 이배용 전 위원장 출석했습니까? 매간 매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오늘 김건희 특검에 불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금거부기를 이 전 위원장이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는데요.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부기를 건네고 위원장직을 얻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내일은 이 전 위원장의 비서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A씨를 참고인 조사합니다. A씨는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A씨가 매관 매직 의혹에 연루됐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요? 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오는 2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경로의 당사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에 포함됐다는 군 초동보고서 내용을 듣고 경로한 뒤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던 겁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내며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고 사건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등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 선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해 도피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관련 의혹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특검팀은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특검의 조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해병특검팀은 체포 집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 지휘권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도 14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중계가 허가돼서 촬영 중인 만큼 해당 CCTV 일부가 오후 중 언론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부검과 유서 필적 감정을 진행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타살 혐의점은 없지만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하고 유가족에게도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 2일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일가족을 상대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 남성 주민이 위층 주민인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내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이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등이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대부분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높게 부과한다든지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약관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2위 배달앱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약관입니다.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문 금액을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대로면 입점업체들은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에 참여할 때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습니다. 할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고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동일하게 추가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악천후 등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울 때 배달앱에서 노출 거리 조정, 즉 배달 가능 지역을 축소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플랫폼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1, 2위 업체가 모두 해당됐는데 가게 노출을 제한하는 사유와 범위 등을 입점 업체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공정위는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한 점, 수수료나 약관 등을 변경할 때 개별 통지가 아닌 게시판 공지로 알릴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해 시정을 요구한 약관은 쿠팡이츠 9개, 배달의 민족 6개로 두 회사 모두 대부분의 항목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쿠팡이츠가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시정안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등 강제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놓고 또다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이 언제 어떻게 더 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양국의 갈등이 풀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be fine with China. Look,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He's a very tough man. He's a very smart man. He's a great leader for their country.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단 그렇다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Yeah, right now it is. Yeah, let's see what happens. For me, you know what November 1st is? An eternity.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의 불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우려 속에 일종의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고집하면 미국도 상응 조치를 취해 중국이 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도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전에 통보받은 것도 없고 중국에 연락했으나 중국이 통화를 미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무급 접촉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가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늘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에이펙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차단하진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이 히토리 등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로 맞서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각각 내며 상황 관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따라 현지 시각 오늘 아침부터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시작됩니다. 이번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후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추진됩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이 현지 시각 오늘 아침 석방됩니다. 이들 인질은 가자 지구에서 국제 적십자를 통해 이스라엘군에 인계된 뒤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망한 인질 28명도 이날 정오까지 넘기기로 돼 있지만 인도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승리를 이뤘다며 가자 전쟁 승리를 추켜 세우면서도 군사작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יש עדיין אתגרים ביטחוניים גדולים מאוד לפנינו. חלק מאויבינו מנסים להשתקם כדי לתקוף אותנו שוב. 생존 인질 20명이 이스라엘에 인계되는 시점에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도 석방됩니다. 지난 8일 합의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가자지구 휴전 합의 1단계가 지난 10일 정오 발효됐습니다. 1단계 휴전이 마무리되면 2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에 이어 과도 정부가 들어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질과 수감자 교환에 맞춰 이스라엘을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곧이어 이집트로 건너가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가자 평화회의에 참석합니다. 평화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권 국가와 카타르, 튀르키예 등 아랍권 국가가 참여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미국에선 주말 동안 총기 난사가 잇따라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총기 난사는 주점과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남쪽의 세인트 헬레나 섬의 한 주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총격으로 최소 4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I'm thankful for everybody who's alive, who is safe, and we just gotta come together and support each other at this time. 차량에 총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소방관들은 무언가를 지우기 위해 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놓인 주인 잃은 신발 한 짝들은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미시시피주 릴랜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났습니다. 홈커밍 미식 축구 경기 뒤 누군가가 난사한 총에 4명이 숨졌고 최소 12명이 다쳤습니다. It was very much so traumatizing. Seeing where in previous years where we would normally be and to see bodies laying. 현지 경찰은 18살 남성을 용의자로 수배했으며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4명 이상이 총에 맞는 대량 총격 사건이 최근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만 64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멕시코에서는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가 잇따라 최소 4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열대성 폭풍인 프리실라와 레이몬드가 잇따라 멕시코를 강타하면서 전국의 32개 주 중 대부분이 31개 주에 며칠에 걸쳐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국가비상위원회를 가동하고 피해를 본 139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에서 쥐를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3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내 쥐 목격 민원은 총 9,280건으로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1,043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년간은 2,181건으로 3년 새 2배 늘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555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강남구와 마포구, 관악구에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땅에 흙을 쌓아서 지반을 높이는 걸 성토라고 하는데요. 인천의 한 마을에선 주변 농지를 지붕보다 높게 성토해서 몇 년째 수해까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이윤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정봉우 목사는 비가 올 때마다 가슴을 졸입니다. 차수막이 없으면 빗물이 건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비만 오면 밤에도 우린 비상건물 서요.
카메라 달아놓고 물 넘치는 거 확인하고 그 모아서 차수막 설치하고. 이런 피해는 3년 전 주변 농지의 성토 작업이 이뤄지며 시작됐습니다. 허가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인 6만 6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10개와 맞먹는 면적에 4m 높이의 흙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불법 성토가 이뤄진 땅 인근 도로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제키를 훌쩍 넘는 높이까지 흙이 쌓이면서 비가 오면 순식간에 도로는 계곡처럼 변합니다. 성토로 만들어진 고지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곳으로 이 빗물이 모이면서 수해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논을 저렇게 지붕보다 더 높이 올리면서까지 하면 피해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관할지자체도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업체 대표 중 한 명이 재판 전 갑자기 숨지면서 쌓인 흙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법적으로 행위자가 원상복구의 의무자가 되는데 사망을 해버리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유사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관리 기준이 달라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조례상에서 각각 좀 틀리게 적용하다 보니까 기준을 좀 일관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불법 성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면적 1000제곱미터, 높이 50cm를 넘는 농지 개량 성토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에선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강원 영동